챕터 8 이미지 텍스처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먼저 보는 개념은 바로 텍스처 어드레싱 모드입니다. 6,V가 0에서 1을 벗어났을 때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은 그 좌표를 어떻게 해석하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볼더입니다. 범위 밖의 좌표를 임의의 경계 색상으로 채웁니다. 마스크 경계, 포털, 가장자리, UI 잘림 같은 데에서 의도적으로 배경색을 씌우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랩, 리피트 타일입니다. 말 그대로 타일처럼 반복합니다. 좌표의 정수 부분을 버리고 분수 부분만 사용하는 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바닥 타일, 벽면 패턴처럼 넓은 면을 같은 텍스처로 채울 때 가장 자주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미러입니다. 타일이 한 칸씩 번갈아 좌우상하로 뒤집혀서 이음새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반복 패턴의 경계선이 도드라지는 것이 싫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 사각형의 각 꼭지점에 0에서 1 범위를 벗어난 좌표가 들어가 있을 때 하단에 C, D, E, F 그림처럼 결과가 달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D는 반복으로 쫙 깔리는 모습, E는 반사로 방향이 번갈아가는 모습, C나 F는 클램프, 보더 계열처럼 바깥이 잘리거나 특정 색으로 채워지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같은 좌표라도 어드레스 모드에 따라 보이는 텍스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엔진 API 관점에서 같은 개념을 보겠습니다. set 샘플러 state로 샘플러 상태를 설정하면서 U, V, W 즉 각각의 어드레싱 모드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보통 랩이고 미러, 클램프, 보더 같은 열거형으로 표현됩니다. 이름은 달라도 유니티, 얼리얼의 텍스처 임포트 옵션이나 머터리얼 샘플러에서 어드레스 UV를 바꾸는 게 바로 이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는 랩으로 놔두고 세로만 미러로 바꾸면 가로 방향 타일은 그대로 반복되면서 세로 이음새만 부드럽게 꿰매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드레싱은 쉐이더 코드의 샘플러 정의에서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샘플러 스테이트 블록에서 어드레스 U는 랩, 어드레스 V는 미러처럼 축마다 다른 모드를 설정하는 식이죠.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모드가 미러 원스입니다. 0에서 1 구간에서는 원본 그대로, 그 밖에서는 한 번 반사된 뒤 고정되는 방식이라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면서도 경계가 자연스러워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어드레싱은 좌표를 텍스처에 들어보내기 전에 정리하는 전처리 단계입니다. 이 다음 단계가 바로 필터링입니다. 필터링은 확대, 축소 두 상황으로 분리해서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화면 픽셀 하나를 그릴 때 레스터와는 이 픽셀이 텍스처의 실수 좌표 tx, ty를 참조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그 좌표가 턱셀 격자의 정중앙을 딱 찍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좌표 주변에 턱셀 몇 개를 모아서 가중평균으로 최종 픽셀 색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화면의 픽셀 수와 텍스처의 텍스셀 수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문제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텍스처 확대입니다. 확대는 화면 픽셀이 더 많을 때, 즉 한 텍셀이 여러 픽셀로 늘어져 보일 때 발생합니다. 이때는 블록처럼 보이는 계단 현상을 줄여야 합니다. 축소는 그 반대로 여러 텍셀이 한 픽셀에 몰릴 때입니다. 이때는 미세무늬가 번쩍거리거나 얼룩처럼 뭉개지는 에일리어싱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그림을 보시면 확대 상황에서는 한 텍셀의 정보가 이웃한 여러 픽셀에 복제되므로 샘플링을 성급하게 하면 사다리꼴 블록이 크게 보입니다. 반면 축소에서는 한 픽셀이 주변의 다수 텍셀을 대표해야 하니 평균을 어떻게 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리하자면 확대는 픽셀이 텍셀보다 많은 경우, 축소는 픽셀이 텍셀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확대 필터의 첫 번째, 근접점 샘플링, 흔히 니어리스트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tx, ty에 가장 가까운 단 하나의 텍셀만 집어오는 것이죠. 구현은 간단합니다. 좌표에 0.5를 더하고 내림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텍스처 확대 필터링 첫 번째인 근접점 샘플링의 장점은 매우 빠르고 픽셀 아트처럼 각진 모양을 살려야 하는 장르에서는 오히려 이게 최고의 선택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단점은 확대가 걸리면 모자이크가 심해지고 경계가 톱니처럼 들쭉날쭉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진, 노멀맵, UI 스케일링에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빌리니어, 2차원 선형 보관입니다. tx, ty 주변에 4개의 턱셀 C1, C2, C3, C4를 이용해서 가중 평균을 2번 합니다. 먼저 가로로 C1과 C2를 P 대 P 1 빼기 P 비율로 섞어 CA를 만들고 아래쪽에서도 C3와 C4를 섞어 CB를 만들고 마지막에 세로로 Q 대 1 빼기 Q 비율로 CA와 CB를 섞어 최종색 C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P는 TX의 소수 부분, 그리고 Q는 TY의 소수 부분입니다. 겹선형 보관 빌리니어의 단점은 원본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를 크게 키우면 결국 흐릿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더 높은 해상도의 소스 혹은 다른 업스케일링 기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텍스처 축소 필터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격자무늬 예시처럼 픽셀 하나에 여러 텍셀이 몰려드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주변 4개를 보관하는 빌리니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축소 상황에서는 픽셀이 들어올 텍셀 집합을 대표하는 평균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검은 텍셀이 더 많으면 결과는 어둡게 나오고 회색이 더 많으면 결과는 밝아진다는 사실을 그림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